아마 교회 안의 MZ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 그 MZ 세대라고 하면 사실 요즘 얘네들은 MZ 세대라서 그래 이러고 나는 MZ 세대야 우리 계속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MZ 세대신가요? 저 MZ 세대죠. MZ. 네. MZ 밀레니엄과 플러스 네, Z 세대. Z 세대를 해서 그 단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80년대생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사실은 그 굉장히 레인지가 넓죠. 엄청 네, 넓은 거의 25년 가까이 되는 네, 맞아요. 그 기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부터 준선이까지 다 네. 포함이 되는 건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준선이가 저에게 누나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 너무 고마움. 미안하죠. 네, 미안하죠. 미안할 누나는. 것까지 있나요? 그냥 고마움 정도? 몇 년생인지 혹시 밝혀주실 수 있나요? 저는 2003년도생입니다. 2003년. 2002년 월드컵 때도 안 아유. 태어난 친구. 2003년에 제가 대학을 갔습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MZ가 전체 인구의 30%래요. 굉장히 음. 레인지가 넓은 만큼 젊은 사람들이 사실 거의 다 포함되죠. 왜냐하면 40 이후부터는 사실 중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년 아저씨들 빼고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이제 남다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나 뭐 여러 언론들에서 MZ세대는 이렇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MZ세대의 특징을 한번 좀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실 회사 다니면 조금 저랑 비슷한 또래 코워커 분들도 계시고 조금 나이가 어린 코워커 분들 계신데 확실히 다르기는 해요. 달라요. 그래서 그 TV에서 진짜 보던 대로 뭐 이어폰을 끼고 일을 하신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있더라고요. 안 끼세요? 와, 안 끼. 이어폰을 끼면 안 되죠. 근데 뭐 캐시어 같은 건 이해가 되는데 뭐 어. 뒤에서 뭐 이렇게 햄버거 구울 때도 뭐 그런 것도 안 끼세요? 이제 그건 좀 짬 좀 되면 짬이라는 말 안 해요. 짬 안 하죠.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 레벨이 어느 정도?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서 나는 아. 웬만한 일은 다 처리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이제 이어폰을 끼면서 일을 해도 되지만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이어폰을 끼면서 예를 들어 햄버거 번을 굽는다?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근데 전혀 그게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안 끼는 게 뭐 사람들랑 얘기할 필요가 많이 없으면 그러면 문제는 없을 것 그럼 같아요. 어떻게 불러요? 일할 때 뭔가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 그냥 똑같이 문자예요? WYD? WYD? 아니 근데 요즘 이어폰은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잘 들리게 하는 거. 아, 네. 역시 그럼 이렇게 막 안 들리는 거는 이제 안 써요. 항상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와. 너무 신기해요. 로리 형님께서 우리 남편 이어폰 끼고 집에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집에서 이어폰을 끼신다. 그건 아마 노이즈 캔슬링 때문에 끼시는 게 아닐까. 그거는 세대 간의 문제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두 분께서 해결하셔야 두 분이 돼. 네, 잘 이렇게 손잡고 해결하시길.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합니까? 디지털 환경 당연히 익숙하죠. 네. 그걸로 어. 거의 대화하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글씨 쓸 줄 알아요? 많이 까먹은 것 어, 같습니다. 왜냐면 진짜? 요즘 애들은 글씨를 아무도 안 쓰더라고요. 다 노트북이나 이런 다 아이패드로 타이핑하거나 아니면 맞아, 핸드폰으로 맞아. 적지 네. 글씨 쓰는 애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패드가 펜슬 없었으면 네, 그러면 진짜로 오랫동안 안 썼을 와.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볼펜이나 이런 거 사나요? 아니요. 와, 저희 때는 서예부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저희는 글씨를 맞아요. 얼마나 글씨. 잘 쓰려고 아. 그거 바른 글씨를 써야 맞아요. 뭐 약간 좀 저희는 신선이 딱 곱다. 새학기 시작되면 우선 필통에 볼펜부터 그렇죠. 채우잖아요. 볼펜 사고.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네, 이제는 없죠. 네. 와, 종이책 봐요, 종이책. 종이책은 이제는 거의 안 봐요. 이제는 뭐 이북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되게 안 좋아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오랫동안 안 읽게 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인터넷에 누르면 텍스트 투 스피치. 그래서 로봇가 이렇게 그래서 같이 따라 읽어요. 아 진짜? 네, 네. 그렇게 안 읽으면 잘 안 읽혀요? 네, 더 느리죠. 네. 와, 완전 다른 세대다. 네. 저희는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그렇죠. 네. 다 오늘 자기 뭐 소리 내서. 22일이다, 22번 일어나. 일어나. 가지고 항상 읽혔거든요, 선생님이. 네. 맞아요. 성경책을 교회에 꼭 가지고 다녀야 된다. 아니다. 어플로도 괜찮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책 가지고 다녀야 된다? 어플로도 된다. 아니면 어플로 봐도 된다? 저는 앞으로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일단
일단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마음이. 예. 맞나? 근데 왜 책을 중요하게 보는 것도 저는 이해는 돼요. 왜냐면 일단 생각 미리 하고 나는 성경책 가져가야 되겠다. 미리 일단 준비하는 준비를 마음으로. 준비하는 준비하는 마음. 마음. 근데 앞으로 하는 거는 준비 안 돼 있어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연기하셨어요 방금. 네. 있구나. 예. 그치. 그래서 뭐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교회 오기 전에 막 성경책을 봐야기 때문에 충전을 해야 돼.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충전하죠. 예. 그렇죠. 자연스럽게 충전하는 거고 네. 목적이 음.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목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건 좋지만 또 어플로 해도 네. 크게 네. 없다. 글자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음. 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원래 성경책은 사실 갖고 다니던 물건은 아니었거든요. 집에 두는 아니요. 성경책을 갖고 다니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개인이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때는 구약 성경이었고 교회들 사이에서 돌려보던 편지가 이제 신약 성경이었지만 그런 어떤 책이라는 거를 갖는 거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힘이 들어가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뭐 중세 시대 때도 일반 사람들은 책이란 걸 소유할 수가 없었고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 흔히 말하는 구텐베르크 프린팅. 프린팅이 발명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싸게 종이로 책을 보급이 될수 보급하면서부터 있는. 사실 가지고 다닌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성경책 자체가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돼 있지 않고 헬라어, 히브리어로 돼 있거나 아니면 라틴어로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가지고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고 그러면서 성경이 보급이 된 거거든요. 이게 누구나 가질 수 있게. 그러니까 가지고 다닌 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그리 오래되진 길지 않다. 않아요. 예. 정말 막 예수님 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양피지를 막 끼고 다니고 이랬던 건 아니고 결국은 회당을 가야지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좀 신기하긴 하네요. 네. 우리는 왜 교회 갈 때는 무조건 종이 가지고 가야 성경책을 된다. 꼭 네. 챙겨야 된다. 뭐 총을 전쟁에 나갈 때 총을 챙기는 것처럼 챙겨야 된다. 이런 거를 어떻게 배우게 되는지. 좀 근데 신기하긴 아마 하네요. 그냥 그 준비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과 함께 한다는 어떤 그 느낌?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언제든지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볼 수 있다. 근데 사실 요런 그거는 것 때문에, 어플로도 충분히 가능한 더 네. 쉽게 사실은 할 수 네. 있는 부분이긴 그러면 하네요. 목사님은 구텐버그가 프린팅 개발 안 했다. 그래서 지금 세대에도 목사님만 성경 가지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한 명도 없다. 그래도 똑같게 하나님을 믿는 거 하고 하나님 뭐 성경 내용 아는 거 똑같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이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조금 더 달라지는 달라지겠죠.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본인이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과 거기에 가지 않으면 못 보는 거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은 성경이 오히려 더- 보급된 게 우리에게는 더없이 기쁜 일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이렇게 당연시돼 버리는 느낌?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네. 유튜브만 들어가도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라든지 이런 거 언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풍요 속의 빈곤처럼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종이가 보급이 잘 안 됐고 여전히 교회에 와야지만 들을 수 있었다면 오히려 또 우리의 믿음 생활 모습이 좀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약간의 양면성이 네. 있는 문제인 것 같고 그런 것 그 같아요. 희소성이 있는 것이 좀 더 소중해 보이는 약간 그런 그렇죠. 느낌이 있는 네. 거죠. 왜냐면 막 큐티책 이런 것도 막 그냥 굴러다녀요, 진짜. 교회에서 보면 이름 꼭 쓰라고 막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하도 굴러다니니까. 사실 큐티 얘기 나와서 말인데 저도 사실은 종이 큐티를 계속 했었단 말이죠. 종이 큐티를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간격으로 사서 했는데 이게 이사할 때마다 은근 굉장한 짐이더라고요. 맞아요. 버리자니 조금 뭔가 나의 고백이 언홀리한 버려진 것 같고 그런 네. 느낌이에요. 왜냐면 필기도 막 그렇죠. 하고 이러니까. 일기장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큐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이제 모바일로 큐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오히려 기록용으로는 더 괜찮은 그렇죠. 것 같기는 하더라고. 오랫동안 기록할 수 있으니까 가지고 다니는 거 부담도 없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로 보면 유혹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아무래도 하다가 카톡이 메시지가 울린다거나 왔어. 혹은 뭐 어떤
푸시 알림이 오면 음. 나도 모르게 그걸 좀 보게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럴 땐 뭐 지혜롭게 비행기 모드로 하시던지 비행기 모드. 비행기 모드, 에어플레인 모드.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냥 가볍게 음. 주제들을 한번 다뤄봤고 우리 댓글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되게 궁금하긴 한데 저희가 시간이 또 다 되는 관계로 오늘의 MZ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자유스러운 이야기들을 마무리를 해야 될 점이 온 것 같고 혹시 맞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히로킴님께서 또 특별히 하시고자 하는 말씀 있으신가요? 네. 먼저 이제 저희는 이 세대 간의 갈등은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어요. 지금 시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벽화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통 말을 안 듣고 일을 안 벽화에? 한다. 네. 그리고 뭐 저희들 뭐 초등학교 6학년하고 얘기해 보면 뭐 요즘 초등학교 4학년들은 막 빠졌다. 애들이 이제 어떻게 되려고 저랑 6학년이 4학년한테? 서로 세대가 세대를 이해 못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계속 있어 왔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세대만 무슨 MZ 세대가 잘못돼서 얘들이 특별하게 이러는 건 그건 아니고 아니죠. 우리 역시도 좀 그들을 열린 마음으로 열고 바라봐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쨌든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하나됨이라는 거를 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사회에서는 세대 갈등이 엄청 심각하거든요. 젠더 갈등도 심각하고 지금 뭐 인터넷만 봤을 때는 아무도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진짜 남녀가 이렇게 싫어하는 거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어른과 아이, 뭐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이런 서로 간의 세대 갈등도 너무 심하고 근데 우리가 교회는 그래도 달라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MZ세대를 우리가 막 배척하거나 비난하기보다 MZ세대는 왜 이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좀 먼저 다가가는 마음으로 하고 또 MZ세대들은 그러면 위에 기성세대들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답답하게 걸까? 하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그렇게 있죠. 뭐 안 좋게만 생각하기보다 좀 더 한번 마음을 열고 아 이러한 의도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담을 허시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유대인과 이방인 그 사이에 담을 허무셨고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에서 계속 남자와 여자 그리고 종과 주인 그리고 부모와 아이 하나됨을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 어떤 세대 갈등 안에서 우리 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정말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 이렇게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문제에 대해 또 이렇게 함께 같이 바라보고 그렇게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그 회사나 교회에서나 이런 것들로 갈등을 겪는 분들이 조금 그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만든 거고 10살 때부터 핸드폰을 쓰던 친구 그렇죠. 거의 유튜브를 항상 달고 사는 친구들 그렇죠. 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의 문화보다는 그들만의 문화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갭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또 우리 젠지들은 기성세대를 막 뭐 꼰대라는 말은 안 쓰겠지만 우리가 또 흔히 말하는 꼰대 궁금한 게 뭐 꼰대라는 말 써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도 네, 써요. 뭐라고 써요? 그냥 boomer라고 쓰는데 아까 누가 자꾸 부모 하던데? 누가 자꾸 부모 하던데? 그거 이제 나오는 그게 거예요. 꼰대란 뜻이군요. 네. 난 그냥 어쨌든 이제 이제 젊은 세대들도 그런 좀 어른 세대들을 향한 또 이해의 마음이 이렇게 넓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한 삶들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그렇게밖에 그리고 우리도 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우리도 언젠가는, 나중에는 또 꼰대가 되겠죠. 네. 아마 젠지들도 저도 더 밑에 이제 네, 그쵸. 친구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잘하면, 생각하겠어요. 네. 우진이랑 이음이 막 나중에 아, 봤을 때. 이렇게 올드하게 누가 핸드폰을 봐? 요즘은 다 안경 쓰고 다니지. 막 이러면서 그치 또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온니원께서 그 자체를 인정하고 이해와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또 이렇게 예쁘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굿나잇. 네, 다음 주에 봬요. 네.